그 드론 부분, 그리고 수소차 부분 현황과 그리고 이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션도 그 발제자 두 분, 그리고 토론자 두 분, 이래서 네 분이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론하실 네 분 소개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먼저 소개하고 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상봉 과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남본부 정상봉 과장입니다. 예, 어택킹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명환.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명환. 예,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김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은진. 예, 반갑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자동차 로봇 센터장 서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토론은 우리 지정 토론 분 두 분 먼저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 이 발제자 두 분 있고 토론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은 뭐 1인당 한 6분 정도 하고 이 1세션에서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사실 플로어에 의견을 전혀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뭐 플로어에 뭐 몇 명 없지만은 또 같이 의견 있으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플로어에 이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6분 정도 생각을 하고 토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민진. 예, 제가 그 항공산업에 대한 드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국내의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자동차를 하고 있지만 이제 미래의 UAM을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자동차와 항공이 향후에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융복합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먼저 저는 이제 그 드론 산업에 대한 계획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제 경남의 항공산업의 한 축으로서 드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큰 미래나 아니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경남이 이제 드론 산업을 하나의 어떤 산업군으로 형성을 해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아이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경남의 항공 기업들은 많은 업체들이 이제 기체 제작 중심의 기업들로 사실은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기술 기업이라든지 어떤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지역에 들어오고 그런 기업들이 육성이 될 때 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제가 볼 때는 좋은 제안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남의 수소 연료 전지 분야는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올해의 최고의 큰 이슈가 사실은 연료 전지였습니다. 그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자동차에 반영이 되고 있고 현재 실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연료전지가 향후에 자동차뿐만 아니고 타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고요.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사실 연료전지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기업들이 이제 그 부분을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미약하지만
결과가 조금씩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을 경남에 유치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런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경남의 자동차 기업들을 보면 한 2,000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이제 내연기관 엔진 부품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 23% 정도가 됩니다. 그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미래차나 전기차, 수소차로 가면서 어떤 부품이나 기술에 대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이런 기술 분야들이 참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고 애달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좋은 제안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함께 우리 지역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오늘 나온 주제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향후 우리 지역대 부품 기업들이 글로벌 부품사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기반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드론 관련해서 우리가 항공 관련된 부분 아까 발표를 하시면서 DJI 같은 경우는 뭐 특허가 뭐 몇백 건인데 우리 그 카이 같은 경우도 뭐 10건도 채 안 되는 최근에 또 그리고 다른 뭐 중소 이 드론 관련된 업체들은 거의 특허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야 될지 나중에 어택경 교수님 좀 뭐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수소 상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니콜라 같은 경우도 이게 말만 분질했지 사실 실제적으로 상용화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용차, 수소 상용차 관련된 현주소는 어떤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나중에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정상봉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남본부 정상범 과장입니다. 네, 우선 질문을 이제 드론 산업 쪽에 하나 드릴 거고 코멘트도 좀 드릴 건데 일단 드리기 앞서가지고 그 발표하신 내용이 모두 좀 영남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드론 산업 이제 육성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여기 1세션 토론하셨을 때 이제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남 지역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을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예전만큼 이제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기술 자체에 대한 고급 부가가치 필요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겪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실제로 아는 거랑 이제 겪는 거랑 다르다고 뭐 예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경남도나 뭐 기타 지자체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로를 찾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실물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교수님이 제안하신 어떤 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그 경남 지역 육성 방안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첫째 화두로 이제 경남 드림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정책 수립할 때 별도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게 그 참고 사례로 광주광역시 예를 들었는데 사실 시와 이 도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랑 도는 이제 잘못하면 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 추진 방향이나 속도가 이런 게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도 같은 경우는 밑에 담당하고 있는 시들이 각각 분산돼 있다 보니까 사실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게 조금 이제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그 기술 특구를 지정을 해서 뭐 사천, 고성 그리고
창원 이렇게 나눠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게 뭐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체계 기술이 아까 그 그림에 봤을 때 비행 기술이랑 동력원 기술이랑 그리고 체계 기술이었나요? 하드웨어 쪽인가? 예, 그 세 개가 이제 특구로 지정돼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경남 지역에서 이 전체 달을 한꺼번에 이제 육성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거 이제 발표 토론을 준비하면서 VC 쪽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너 같으면은 이제 드론을 투자할 때 뭘 보겠느냐 금융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 물어보니까 사실 투자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 섹터에서 이미 DJI 아까 말씀하신 이 중국 기업이 글로벌 점유율이 70% 넘게 잡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투자 심사 들어와도 상당 부분 드랍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이 기술 특구를 세 개 섹터를 지정을 해도 특정 산업 섹터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드웨어가 됐든 동력원이 됐든 비행 기술이 됐든 뭐 하나를 중심으로 잡고 그거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육성 가능한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관련된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태경 교수님 발표하시면서 경남에 그러니까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또 고성을 중심으로 창원을 중심으로 각각 특구를 어떻게 조성을 하자. 경남이 그만한 역량이 되느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사실 우리 경남이 항공산업의 비중, 우리 국내에서는 항공산업이 우리 경남의 이 어떤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따라올 지자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도 사실 우리 경남이 글로벌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이 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또 그리고 사실 카이 같은 경우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라고 그러지만도 사실 저도 한번 카이를 이렇게 방문을 한번 해보니까 사실 기체 만들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고부가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드론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 그럼 오태경 교수님한테 그런 고민을 대해서 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정상범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특구를 지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 도가 뭔가 시행을 하다 보면 개별 지자체들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뭔가 하나의 줄을 세워서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을 해서 각 지자체에 맞는 좀 역할을 좀 분담을 해서 지자체의 좀 먹거리도 좀 챙겨주고 그리고 지자체의 역량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서로 윈윈이 아닐까 생각해서 특구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사천과 진주 체계 비행기술 특구는 사실 지자체의 역할이 많지 않더라도 이미 카이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지자체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큰 계획을 갖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천 진주 특구는 카이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뒤늦게 발표하긴 했지만 카이 안현호 사장이 이 UAM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그리고 현재 2조 원인 매출을 2030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는데 10조 원까지 높여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과 진주는 아마 UAM 쪽에서 이 큰 비행체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비행 기술을 익혀왔기 때문에 UAM 쪽에서는 큰 뭔가 지자체의 도움 없이도 잘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남은 이 고성과 창원 김해를 좀 집중 아직까지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특화를 시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 요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이 입주 기관들이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DJI가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76%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드론 기업인 3D 로보틱스 역시 중국에게 밀려가지고 하드웨어 산업을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성에서 뭔가 드론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이 하드웨어에서 뭔가 차별화를 찾지 않으면 이 미국 3D 로보틱스처럼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경남 TP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고성의 하드웨어 산업을 좀 육성할 때 좀 명확한 이 목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바이고, 그러나 창원 김해의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육성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하드웨어에서는 역량이 뛰어나지만 사실 중국에서 연료전지 기술은 많이 기술력이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도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전기연구원도 전기 추진 시스템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동력원 기술을 조금 특화시켜서 우리 도가 많이 투자를 하면 뭐 사천과 진주에서는 카이가 10조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열심히 하니 창원 김해를 조금 더 특화를 시키면 동력원 기술까지도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항공산업 그리고 드론 산업 뭐 미래 산업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 뭐 이 앞으로 사실 조금 뭔가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 현실이 사실은 조금 아까 발표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너무나 조금 발전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우선 드는데 오늘 발제 내용들이 정책에 조금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한 센터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수소전기차 기술 수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경남도에서 수소 연료전지 말고도 전기차 말고도 이제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 이제 할 만한 그런 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수소 택시를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를 서울 쪽에 이제 투입을 시켜가지고 4개 택시 회사에서 지금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 넥소 자동차가 내구 보증을 해주는 게 10년 16만 킬로미터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내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데 지금 이제 내구 그 보증이라는 게 10년 16만 킬로를 타면은 그 차를 못 탄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서는 그 기간 동안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 택시를 지금 실증할 때 일단 16만 킬로 됐을 때 티어다운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품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주행을 하고 있는 거는 한 25만 킬로미터까지 간 그런 차량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중간중간에 고장나는 부품들이 있기는 한데 확실한 거는 뭐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내구성이나 그 신뢰성 측면에서는 아직 문제가 있다라고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차량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그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상용차 기술 수준을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수소 상용차는 그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상용차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승용차랑 다르게 주행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이제 주행하다가 섰다 계속 이런 패턴을 가져가는데 상용차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는 고출력 상태에서
장거리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출력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막 열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는 상용차는 승용보다 내구성이 훨씬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료전지 시스템을 두 개로 따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2019년도서부터 XEV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9년 이전에는 승용 부분에 대한 기술을 많이 지원해줬지만은 19년도 이후에는 상용차에 대한 뭐 스택 부품이나 운전장치 부품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스위스에 수출하고 있는 엑시언트 같은 경우도 넥소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현대도 그거를 실증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을 한 대, 보통 이제 차량을 팔 때는 한 대에 얼마 이렇게 팔게 되는데, 지금 현대차가 엑시언트를 파는 그 방법은 마일리지 형태로 팝니다. 그러니까 몇 마일 탔을 때 얼마씩 받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고장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한 건 상용차에 대한 기술 개발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남도 쪽에서는 이제 연료전지, 뭐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료전지 관련된 그 기술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창원 쪽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수소 충전소 관련된 업체들은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광신도 있고 또 뭐 모토닉, 유니크 뭐 이런 데도 GTC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고, 지금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뭐 소재 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부품 단위로 봤을 때는 거의 한 99% 국산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국산화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수소 충전소 부품 개발하는 것도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남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UAM 관련된 기술은 지금 현대차에서도 UAM 사업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20년도에 만들어져서 25년까지 저희 연구원이랑 이제 국책과제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용차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UAM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UAM 출시 시점은 25년으로 예상하는데 늦어지면 28년도에 현대차에서 출시를 할 거로 그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여러 가지 모빌리티 쪽으로 워낙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남도 업체들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밀양에 있는 한국 화이바라는 업체도 지금 저희 쪽이랑 이제 UAM 관련된 경량화 그런 스택 부품 개발을 하려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연구원이 이제 그 창원으로 내려오면서 한 15개 업체들이 같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도 이제 저희랑 협업을 하고, 또 경남도에 있는 다른 그 기존에 내연기관 하던 업체들도 이제 저희가 기술적인 수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개발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블루어에서 질문이나 혹시 다른 제안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이나 혹시 의견 주실 분? 예. 그 혹시 자기 소개 잠깐 드리고 질문 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회를 봤던, 좀 민망하긴 한데 사회를 봤던 경남 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 손세진입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자동차연구원 김영환 센터장님이 이 수소 분야에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제일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수소 연료 전지차가 발전하려고 하면 극복해야 될 게 있는데,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인프라 부분과 그리고 수소 전기차의 제조 단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소차가 단가가 한 8천만 원 가까이 하는데
과연 내가 내 돈으로 보조금 없이 저 차를 살까? 그리고 수소 인프라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친환경이라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긴 한데 전기차 이걸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연료도 제가 보기에는 기사에서 어떻게 봤는데 그 기존 내연기관하고 수소 연료 전지를 썼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그러니까 싼 값에 이제 연료가 싸기 때문에 환경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차를 타는 이유는 있는데 그런 차이가 갭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소비자가 수소 전기차를 전환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경쟁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알키미스트 가제로 뭐 다 아시겠지만 1분 충전 아니 5분 충전인가 5분 충전에 1000km 가는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알키미스트 가제로 나왔고 이 과제가 성공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 쪽으로 가기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 효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 그 이제 전기차의 단점이 이제 한 번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가지 못하는 그 단점이 극복이 된다면 굳이 비싼 저 수소 전류 전기차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게 만약에 알키미스트가 성공이 되면 이게 파괴적 혁신인데 그럼 수소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수소 전기차 기술 개발을 하지만은 어차피 그 연료 다변화 차원에서 전기차랑 수소차는 같이 가야 되고요. 물론 내연기관차도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2050년이 돼도 점유율이 내연기관차가 더 높을 겁니다. 예, 그거는 뭐 변함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 전기차가 충전하는 속도가 5분 정도 된다면은 진짜 차량 자체만 봤을 때는 수소 전기차가 이제 주행 거리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800km 갈 수 있는 용량을 가진 배터리를 5분 만에 충전을 하려면은 거기서 끌어 쓰는 전력이 엄청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전기차가 10만 대만 있어도 국내의 그 전력 체계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소 충전소나 뭐 다른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소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개념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수소 충전소 관련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게 인프라, 수소 가격,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도 뭐 다른 은행 쪽에서 저한테 이제 그 수소 전기차 부품 개발을 하는 업체가 이제 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심사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수소 전기차 승용 같은 경우는 21년 11월 기준으로 2만 대가 지금 넘었고요. 솔직히 2만 대라는 거는 양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도 누적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 체계가 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발표 자료에 잠깐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조사한 바로는 50만 대가 됐을 때는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인프라도 걸려 있고 50만 대가 되려면 인프라도 같이 가야 되고 또 50만 대를 살 수 있는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업체들은 그걸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제 정체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업체들한테 계속 물량을 늘리고는 있는데 솔직히 중소기업 그 부품을 만드는 데는 다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량을 되려면은 지금 그 중소기업의 매출이 뭐 500억인데 이거를 그
판매를 해가지고 매출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막 100억씩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연구원도 항상 고민입니다. 이 충전 부분, 연료 가격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급 대수,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의 투자. 저희도 뭐 확신이 없이 마냥 뭐 그 수소전기차가 엄청나게 보급이 되니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뭐 그 로드맵을 저희가 계속 참여하는 이유가 결국은 정부 정책에서 로드맵을 저렇게 세워놔야지 실행은 안 되더라도 쫓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기반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한테도 이제 물량이 늘어나고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우선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예. 네, 경남 테크노파크 윤문영이라고 합니다. 두 분 교수님하고 센터장님 발표를 다 듣고 나니까 결국에는 컨트롤하고 에너지 쪽 하이엔드 기술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드론 산업 쪽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비행 기술하고 에너지 기술이 합쳐지면은 솔직히 이제 즉시 전력 투입감으로 될 수 있는 비행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다면 이제 국방부 쪽에서 협조나 아니면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한데 그런 방향이 좀 있는지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차라리 국방 쪽에 특화돼서 전투 비행체나 아니면은 그 작전 수행용 비행체 기술 특화 단지로 이제 꾸미는 그런 쪽이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 센터장 질문 드릴 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이제 지금 가솔린 엔진 차량하고 수소 전기차 비교했을 때 차가 이제 처음 부품 생산돼서 조립되고 운행하다가 수리하고 그 다음에 폐차될 때까지 전 기간을 두고 봤을 때 그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탄소 중립 얘기 많이 나오는데 총 그 탄소 배출량, 환경 영향도에서 어느 정도 우위가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좀 만화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한 15년, 20년 전에 BMW에서 아시겠지만은 수소를 바로 태워서 가는 컴부스천 엔진을 개발한 적이 있거든요. 실패는 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는 만약에 수소를 가솔린처럼 바로 연소시켜서 차를 이제 구동을 한다. 그런 기술들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이렇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그 드론 쪽 하나 하고 전기차 쪽 그 질문인데 간단하게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대답드리면 사실 국방 쪽에 미국의 경우에는 민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PAV를 개발을 실제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국방에서 쓰려면 굉장히 많은 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도 김대중 정부에서 얘기했지만 실제 착수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방 쪽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산업이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이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국방 쪽에서는 좀 많이 수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수소 내연기관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기술은 우선 이제 수소가 발화 온도가 높아가지고 낙스라는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고요. 직접 연소시켰을 때는 그리고 엔진 소재에 대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BMW도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지금 수소 전기차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효율이 연소 개념에서는 효율이 30%가 넘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수소 연료전지 스택 효율 같은 경우는 65%까지 효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메이저 회사들도 이제 수소 전기차로 가지 수소 내연기관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제가 정확히
일단은 그 아까 TCO 개념을 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수준에서는 그 총소요 비용이 수소전기차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소 가격을 떨어뜨리는 기술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CO2 관련해 가지고는 차량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소전기차도 무공해 차량입니다. 물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수소전기차에서는 제가 이제 CO2 저감량을 계산한 내용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가지고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수소전기차의 장점이 그 연료 중에 하나를 공기를 쓰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 뭐 넥소 선전에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외부에 있는 공기를 고출력 상태에서는 분당 7,000리터씩 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이제 필터로 걸러가지고 스택 쪽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수소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다녀야지 이 지구가 미세먼지가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4편의 논문 발제 그리고 8분의 그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발제에서 그리고 토론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우리 경남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호 세션 2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